나주혁신도시에서 40일 넘게 계속됐던 누런 수돗물의 발생 원인에 대한 용역이 해당 기관들 사이의 주관사 선정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옆 벽면에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25인승 소형 버스도 가드레일에 들이받아 12명이 다치는 등 빗길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가까운 섬인 진도 동거차도에 조성되는 에너지 자립섬이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이 오는 7월 10년 만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나주혁신도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누런 수돗물이 나와 이 주민들이 40일 넘게 불편을 겪었죠. 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데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용역도 주관산 선정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누런 수돗물이 나와서 마시지도 씻지도 못했던 나주혁신도시 주민들. 40일이 흐른 지난 8일 가까스로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됐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시행사 4곳에 누런 수돗물이 발생한 원인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기관들은 나주시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이미지 실추와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자신들이 아닌 제3의 용역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누가 아무래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믿어주는 용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주시 역시 복잡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혁신도시를 조성한 시행사도 아니고 시설물 이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하고요. 원인인력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 용역 발주를 하고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거죠. 주민 불편은 컸는데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가릴 용역조차도 해당 기관들의 갈등 속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서구울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야와 무소속 등 후보 5명은 오늘 오전 빗줄기 속에서도 성당과 교회, 상가 등을 돌며 광주 서구 발전과 정치 발전, 정권 교체를 위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들은 오후에는 풍암동 농수산물시장과 롯데마트, 주택가 밀집 지역 등을 도는 강행군을 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선관위 주간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가 지닌 약점을 집중 공격하는 등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적인 구조를 벌였던 진도 동거차도에 에너지 자립섬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검토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자체 발전 시설이 없는 진도 동거차도, 내연 발전기 세대가 있는 서거차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상이 나빠지면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건조장도 전기가 이렇게 자주 가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전기가 자주 끊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이 많습니다. 태풍으로 전기도 전화도 없이 사흘을 버텨야 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월호 사고 때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벌인 진도 동거차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10kW의 태양광과 150kW의 비상발전기가 내년 7월까지 설치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사업 부지입니다. 당초 마을 외곽에 있는 밭이 검토됐지만 최근 변경됐습니다. 예정 부지는 자연환경지구로 태양광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의 개발은 좀 이렇게 협의를 해줄 거라고 약간의 생각은 했었어요. 마을 폐교가 사업 부지로 재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말썽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데다 60년 역사의 학교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고 초등학교가 참 역사가 있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동거차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낮 12시 18분쯤 여수시 둔덕동 둔덕 2터널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 옆 벽면을 들이받아 56살 서모 씨와 28살 김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쯤에도 여수시 율촌면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25인승 소형버스가 가드레일과 부딪혀 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어젯밤 곡성과 여수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해 12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정기 여객선의 뱃길이 끊긴 지 10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는 7월 항로가 개설되면 엑스포 이후 인지도가 높아진 여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남해고속이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운항했던 여수 제주 간 카페리. 선사 측의 사정으로 카페리 운항이 중단된 지 10년 만에 다시 뱃길이 열립니다. 한일고속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여수 제주 간 여객선 조건부 면허를 신청한 뒤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고속은 이달 중으로 일본에서 15,000톤급 정원 810명 규모의 여객선을 들여옵니다. 접안 시설 준비와 항로 안전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7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에 이제 취항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이제 그렇게 취항이 되려 하면 여수 부두나 제주 선석이 확보되고 또 좀 개량 공사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운항하는 여객선은 매일 한 차례씩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양지역의 관광객 수송으로 그동안 제주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장흥까지 가야 했던 지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객선에는 8톤 화물 차량만 200대 이상 실을 수 있어 지역 농특산품 등의 물동량 운송도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항만과 공항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여수로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운항 중단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수 제주 간 뱃길. 지역 관광의 중심으로 여수항이 남해안의 해상 교통 관문으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무등산 정상 개방 때 사람들이 몰려 훼손 우려가 크다고 환경단체가 지적하자 광주시가 개방 구간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예정된 4차례 정상 개방 가운데 2번은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까지 길을 이용하고 2번은 누에봉에서 부대 정문을 통과해 지왕봉, 인왕봉 등을 보고 부대 정문으로 되돌아오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 때 서석대 주변이 훼손되지 않도록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경주대회인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엠페라컵이 오늘 영암 F1 경주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빗속에서 치러진 개막전은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 부분 200여 대의 차량들이 열띤 속도전을 펼쳤으며 부대 행사로는 드라이빙 스쿨과 레이싱 모델과의 포토타임, 야구 게임 등이 마련됐습니다.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 엠페라컵은 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모두 6라운드가 영암 F1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여수 시민들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학병원 여수유치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읍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시민들로부터 전남대학병원 여수유치 서명을 받은 결과 이번 주까지 5천여 명의 서명과 5개 단체의 유치 지지 성명서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주부터 시민유치위원회가 각 읍명동을 직접 순회하며 대학병원 유치 타당성을 홍보하고 10만 명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영왕군 영관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2살 김모 씨가 유독가스를 마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다행히 의식이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시작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 30% 이상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5분 내 도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 3,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5분을 넘겨 도착한 경우가 1,044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총 재산 피해액인 117억 원 가운데 5분을 넘겨 도착한 경우의 피해액이 46%인 54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신고받은 25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구를 사용해 부착장치 본체를 긁은 흔적과 외부에 표피를 갈아 절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여수시 국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 93제곱미터가 타고 이웃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사는 69살 김모 씨가 이혼한 아내가 아파트를 판다는 말에 화가 나 술을 먹고 불을 질렀다고 자수함에 따라 방화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 2 하수처리장 등 3곳에서 처리한 연간 하수량은 2억 4천만 톤으로 이 가운데 재이용량은 7.4%인 1,780톤에 불과했습니다.